할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12살 민준이가 물었지만 75살 김순덕 할머니는 며느리 미영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할머니 냄새 난다고 불편해해요. 어느 날 미영이 던진 충격적인 말에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청결을 생명처럼 여겼던 할머니에게 냄새가 난다니 이보다 더 참혹한 모욕이 있을까요? 하루에 4번씩 샤워를 하고 손자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한 할머니. 하지만 이 모든 게 며느리의 계획된 거짓말이었다면? 과연 할머니는 이 가족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12살 민준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멸치볶음 넣어줬다. 김순덕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있었죠.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바빴어요. 전직 간호사였던 할머니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계란말이 좋아해요. 9살 민서가 깡충깡충 뛰어오며 말했죠. 그래, 우리 민서도 넣어줄게. 순덕 할머니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또 다른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아들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걸 할머니는 느끼고 있었어요. 며느리 미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수고 많으세요. 45살인 아들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수고야, 당연한 일인데. 순덕 할머니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최근 승진한 후로 더욱 바빠진 상태였죠. 회사 일로 늘 바쁜 아들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아들이 집에 오지 않을 때면 현관에 앉아서 기다리곤 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되어서였죠. 그런 할머니의 마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보, 먼저 가요. 며느리 미영이 서둘러 나가며 인사했어요. 42살인 미영은 최근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의 사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고객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경쟁업체들의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존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할머니는 며느리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했죠. 미영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예전보다 바빠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가 할머니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자신이 쓰던 찻잔이 싱크대 한쪽 구석에 따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찻잔과 함께 섞여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섬뜩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학교 갔다 올게요. 민준이와 민서가 동시에 외치며 집을 나섰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할머니는 현관 앞까지 나와 손자들을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고요해졌죠. 순덕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기 전에 할머니는 잠시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따뜻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할머니였어요.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환자였는데 가족들이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는 임종 직전에 순덕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죠. 간호사님, 가족이 있어도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아, 이웃집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78살인 박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언니 들어와요. 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죠. 오늘도 바쁘게 사시네. 박 할머니는 순덕 할머니의 살림살이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아직 젊으니까요. 순덕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점긴 무슨 나이가 몇인데. 박 할머니가 농담조로 말했죠. 하지만 정말 대단해 순덕아. 이 나이에 손자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고. 박 할머니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쑥스러워했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뭘.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박 할머니는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순덕 할머니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요즘 어때?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빠요,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순덕 할머니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해해줘야지.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언니 요즘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뭐가 이상한데? 박 할머니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말도 별로 안 하고.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럴 리가 있나?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박 할머니는 위로하려 했지만 사실 그녀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동네에서 만날 때마다 미영은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두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소식부터 자식들 걱정까지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박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순덕아,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던데. 정말요? 순덕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응, 우리 동네 김할머니도 그렇게 됐다더라. 멀쩡한데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셨대. 박 할머니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가 돌아간 후 순덕 할머니는 다시 집안일에 몰두했어요. 장을 보러 나가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갈비는 아들이 좋아하는 부위로 골랐고 야채도 싱싱한 것들로 선택했죠.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를 재우고 야채를 손질하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며느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할머니는 미영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인테리어 관련 자료들 사이에 이상한 팸플릿이 하나 끼어 있었어요. 실버타운 안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정말 박 할머니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기회인데? 미영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3개월 파견 제안이 왔어요. 민수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죠. 3개월이나요?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사실 미영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시어머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프로젝트 매니저로 가는 건데 승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좋은 기회네 아들아. 순덕 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뭐가 괜찮지 않겠니 가거라. 할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달랐어요. 남편이 없는 3개월 동안 시어머니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미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가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아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한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을 거예요. 민서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죠. 금방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민수는 아이들을 달래며 말했어요. 식사 후 미영은 남편과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뭔데? 민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3개월 동안 지내는 게 부담스러워요. 미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왜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하셔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스트레스가 묻어났습니다. 사실 미영에게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자신이 아이들에게 서툰 엄마로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고 할머니와 노는 게 더 재미있다고 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민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미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해준 게 더 맛있다고 하고 할머니랑 더 놀고 싶어 하고. 미영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엄마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니까 그런 거지.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동창 모임 가면 다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요. 미영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죠. 사실 미영의 친구들은 시어머니와 따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미영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신기하게 여겼죠. 어떤 친구는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미영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절대 못 살겠어. 그런 말들이 미영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민수가 달래려 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미영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는 동안 시어머니를 고급 실버타운에 모시는 것이었어요. 이미 동네에서 가장 좋다는 곳의 자료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죠. 그곳은 월 300만 원이나 하는 고급 시설이었습니다. 개인 방도 있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는 곳이었어요. 미영은 그곳이 시어머니에게 더 좋을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영은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엄마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곳에 가셔야 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미영이 설득하려 했지만 민수는 단호했어요. 그런 이야기 다시는 하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죠.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후에 천천히 실행에 옮겨볼 생각이었죠. 사실 미영은 이미 실버타운 상담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상담사는 미영에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반대하시지만 막상 들어오시면 다 좋아하세요. 시설도 좋고 또래 친구들도 많고요. 그 말이 미영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떡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어요. 아들의 출장 준비를 도와주려고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아, 짐 다 챙겼니? 할머니가 민수의 방으로 들어가며 물었어요. 네, 어머니, 거의 다 했어요. 민수는 가방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약은 챙겼고? 할머니가 세심하게 물었죠. 네, 챙겼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어요. 몸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공항까지 배웅 나갈까? 할머니가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미영이가 데려다 줄 거예요. 할머니는 아쉬웠지만 며느리를 배려했습니다. 미영은 남편을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이제 시어머니와의 진짜 승부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미영은 곧장 실버타운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언제 입소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하세요.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스스로 나가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영은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스스로 집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민수가 출장을 떠난 지 일주일 후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이니? 순덕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할머니 냄새 난다고 불편해해요. 미영의 말에 할머니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미영은 태연한 척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할머니 냄새를 좋아했죠. 할머니 품에 안기면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가 난다고 늘 말했었거든요. 정말 내가 냄새가 나나? 할머니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청결을 생명처럼 여겼던 자신에게 냄새가 난다니요. 이건 할머니에게는 치명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랬다고? 할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내 아이들이 할머니 가까이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미영은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안아주려고 하면 피하고. 미영은 더욱 구체적인 거짓말을 덧붙였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손자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미영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그렇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미영아.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로 했어요. 사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이웃분들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아줌마가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미영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이 말 역시 완전한 거짓이었어요. 이웃들은 오히려 순덕 할머니를 깨끗하고 단정한 분이라고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냄새가 나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자꾸만 의심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자기 몸 냄새를 맡아봤지만 특별한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1번, 점심 후에 1번, 저녁에 또 1번 샤워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몸을 벅벅 문질러댔어요. 피부가 빨갛게 되도록 말이죠. 옷도 하루에 2번씩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도 불안했어요. 혹시 옷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서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밝게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멀찍이 서서 대답했어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의 태도, 변화를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멀리 계세요? 민서가 궁금해하며 다가오려 했어요. 아니다, 민서야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할머니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를 알기에는 너무 어렸죠. 그런데 미영은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은근히 세뇌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미영이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왜요? 민준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병균이 있을 수 있거든. 미영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민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방에는 들어가지 마. 공기가 좋지 않아. 순진한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할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순덕아, 너 요즘 왜 그렇게 시무룩해? 이웃집 밖 할머니가 찾아와 물었어요. 아니야, 언니 괜찮아. 순덕 할머니는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괜찮긴 무슨 얼굴이 완전히 상했잖아. 박 할머니는 오랜 친구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박 언니 나 혹시 냄새 안 나? 순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너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박 할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죠. 당연하지.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 박 할머니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 그냥 내가 생각해 본 거야.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숨겼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박 할머니는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가 돌아간 후에도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친구는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냄새 난다고 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의 공격은 더욱 치밀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미영은 또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마트에서 만난 분이 그러시는데 노인 냄새가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누가 그런 말을? 동네 약국 사장님이요. 어르신들 특유의 냄새가 있다면서 향수라도 뿌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약국 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떡 할머니가 오시면 늘 정갈하고 깨끗하다고 칭찬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이웃들까지 자신의 냄새를 불편해한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멀리 앉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준이가 자기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왜요, 같이 앉아요. 민서도 할머니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저리 있어도 돼요. 미영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손자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잔인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미영은 할머니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친구들한테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가 부끄럽다고? 할머니 냄새 때문에 친구들이 놀린대요. 우리 집에 냄새나는 할머니가 산다고. 미영의 거짓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어요. 이 말 역시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오히려 친구들에게 할머니를 자랑하곤 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늘 말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손자가 자신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는다니 이보다 더 참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환자들이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깨끗하고 친절한 간호사라고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냄새 난다고 손자들이 싫어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내가 냄새가 나나? 코를 킁킁거리며 자기 몸 냄새를 맡아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샤워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루 3번에서 4번으로 늘었어요.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샤워를 아무리 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혹시 샤워를 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옷장을 정리하며 할머니는 고민했어요. 혹시 옷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그날부터 옷을 3번씩 빨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입은 옷은 바로 세탁기에 넣었어요. 심지어 몇 분만 입었던 옷도 다시 빨았습니다. 빨래가 마르지도 않아서 옷이 부족해졌지만 할머니는 참았어요. 냄새가 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은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하게 할머니를 몰아넣기로 했죠. 어머니, 요즘 빨래를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영이 일부러 지적했어요. 깨끗하게 입으려고. 할머니가 변명했습니다.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 텐데 좀 아껴서 하세요. 미영은 할머니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주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옷을 자주 빨고 있는데 그것마저 눈치를 줄 줄은 몰랐어요. 손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할머니는 멀리서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안아주세요. 민서가 팔을 벌리며 달려왔지만 할머니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안아주고 싶지만 할머니 몸이 아파서 안 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냄새 때문에 손자들이 불편하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은 아이들 앞에서도 할머니를 은근히 따돌렸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해주세요. 민준이가 부탁했지만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내가 만든 음식에서도 냄새가 날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사온 음식 먹자. 미영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음식은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어. 미영은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할머니를 모독했어요. 할머니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을 자랑스러워했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음식 만드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사실 할머니의 요리 실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간호사 시절에도 동료들이 할머니가 만든 도시락을 부러워했을 정도였어요. 환자들도 할머니가 가끔 만들어주는 죽을 정말 좋아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자신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혼자 울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손자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환자들이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간호사라고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냄새 난다고 손자들이 싫어한다니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는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혹시 지금도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혐오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냄새가 나는 더러운 늙은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순덕아, 너 정말 이상해. 박할머니가 다시 찾아와 걱정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 할머니는 여전히 숨기려 했습니다. 너 요즘 하루에 몇 번씩 빨래하는 거야? 박할머니가 베란다에 빨래를 보며 물었어요. 그냥 깨끗하게 입으려고. 할머니가 변명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의아해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싫어하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할머니는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순덕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말하기 싫어하니 억지로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주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식욕도 떨어졌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건강했던 할머니였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죠. 손자들은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 왜 자꾸 멀리 계세요? 민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아파서 그래. 미영이 대신 대답했어요. 할머니 아프세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미영은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만족했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집을 나가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영은 더욱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로 한 거죠. 미영은 시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방에는 너무 오래 있지 마. 미영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왜요? 민준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환기가 안 돼서 공기가 좋지 않아. 미영은 그럴듯한 핑계를 댔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만든 음식보다는 엄마가 주문한 음식이 더 깨끗해. 미영은 딸에게도 은근히 세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더 맛있는데요. 민서가 불만을 표했지만 미영은 단호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요즘은 위생이 중요하니까. 순진한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에 빠졌어요. 정말 내 음식에서 냄새가 나나? 자신의 요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맛있다고 칭찬해줬던 음식들이 사실은 냄새가 났던 건가?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미영은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친구들을 이용해서 할머니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 시어머니 정말 좋으시네요. 어느 날 미영의 친구 수진이 집에 놀러 왔어요.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에이, 좋긴 뭐가 좋아. 미영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부러워요. 저는 시어머니랑 멀리 살아서. 수진이 부러워했지만 미영은 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미영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영은 미리 준비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미영은 고의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할머니가 이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거실 한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엿듣게 된 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냄새 운운한 거구나. 할머니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내보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적어도 정말 냄새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미영의 친구 수지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언니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은 눈치가 빠르시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때요? 수진의 제안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미영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스스로 나가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미영은 할머니가 대화를 들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더욱 굳혔어요. 이 집에서 나는 정말 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할머니에게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 할머니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냄새 얘기를. 미영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치명적이었어요. 심지어 약국에서 소독제를 사라고 권하시더라고요. 미영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자신의 냄새를 불편해한다니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을 때마다 미영은 막았어요.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인사드려. 그런 말로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거든요. 박할머니가 또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와의 마지막 차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순떡아, 요즘 정말 이상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박할머니가 직감으로 물었어요. 아무 일 없어, 언니. 할머니는 끝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덕아, 내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 어젯밤에. 박할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놀랐어요. 우리 집은 벽이 얇아서 다 들려.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언니, 나 이제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드디어 할머니가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박할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냄새 난다고 해. 할머니의 고백에 박할머니는 분노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박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날 피한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이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박할머니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민서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박할머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영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은 거였습니다. 할머니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병에 걸릴 수 있어. 박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내보내려고 계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나를 내보내려는 거구나.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냄새 운운한 것도 다 핑계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었어요. 손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는 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4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통장을 꺼내고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넣었어요. 많은 짐을 가져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 몇 개와 손자들 사진만 챙겼어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손자들 방에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잠든 손자의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민준이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속삭이듯 말했어요. 민서 방에도 들어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예쁜 민서야, 할머니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거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들이 태어난 곳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미영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내가 냄새 난다니 이 할머니 눈치도 없었구나. 아이들한테는 할머니가 여행 갔다고 해라.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라. 짧은 편지였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편지를 쓰면서도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는 줄 알고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니요. 며느리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자신을 괴롭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조용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어디로 갈지 생각했습니다. 박 할머니에게만 간단한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미안해.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더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는 잠시 앉아 쉬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니까요.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할머니는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내가 쫓겨나듯 나가야 하지? 냄새도 안 나는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첫 번째 버스가 왔을 때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탔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에서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풍경이 쓸쓸했어요. 하지만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했어요. 비록 75의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앞에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이른 시간이라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가방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희망만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기다리면서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일찍 온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세요? 한 자원봉사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네, 그냥 좀 앉아 있으려고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자원봉사자의 친절한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지관 문이 열리자 할머니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혹시 봉사활동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독거노인 도시락 만들기는 어떠세요? 할머니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의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할머니의 간호사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픈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능숙했거든요. 이 할머니는 정말 천사예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시는데 어디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다른 어르신들도 할머니를 칭찬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나는 건 약 냄새가 아니라 사랑의 냄새예요.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냄새 나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복지관에서 지내면서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었지만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복지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리 솜씨도 뛰어났고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도 능숙했어요. 간호사였던 경력 때문에 응급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도 할머니를 신뢰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해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경험이 많으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할머니를 따라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손자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준이와 민서가 할머니를 찾을 텐데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안은 술렁였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찾으며 물었습니다. 글쎄다 아마 일찍 나가셨나 보다. 미영이 대충 대답했어요. 하지만 점심때까지도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외출할 때 항상 어디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미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나간 거니까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한 건 오후였어요. 미영이 편지를 읽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집을 나간 거였어요. 어떻게 하지?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계획은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었는데 할머니가 스스로 나가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민서가 계속 물어봤지만 미영은 답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민준이가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계시니까 재미없어요. 민서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 미영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할머니를 싫어했다면 이렇게 그리워하지 않을 텐데요. 사실 아이들은 한 번도 할머니 냄새가 난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건 미영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더욱 불안해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화나서 나가신 거예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미영이 달래려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출장에서 돌아온 민수가 집에 도착했어요.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걸 말이에요. 미영이 말끝을 흐렸어요. 왜 그래요? 민수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고 했어요. 미영의 고백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랬나요? 민수가 민준이와 민서에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할머니 냄새 안 나요. 민준이가 큰 소리로 부정했습니다. 할머니 냄새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포근해요. 민서도 외쳤어요.
민수는 아이들의 대답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맘 편히 일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때 박할머니가 황급히 찾아왔어요. 순덕이가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돼. 당신들이 뭔 짓을 했어? 박할머니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실 박할머니는 어젯밤에 미영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걸 직접 목격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것만이 급선무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민수가 말했지만 실종 신고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할머니를 찾아 나섰어요. 동네 곳곳을 뒤지고 할머니가 자주 가던 곳들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민준이가 길거리에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돌아와 주세요. 민서도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미영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미영을 따로 불러서 호되게 꾸짖었어요. 당신이 순덕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알고 있어. 박할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냄새 난다고? 순덕이만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미영은 박할머니의 질책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순덕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봐. 75살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간 거야. 박할머니는 계속해서 미영을 질책했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찾아다녔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민수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찾을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민수의 차가운 말에 미영은 절망했어요.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할머니의 소식은 없었어요.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미영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원봉사자가 연락했어요. 혹시 김순덕이라는 분 찾으세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디서 보셨나요?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하시는 분 중에 그런 이름의 할머니가 계시던데요. 자원봉사자의 말에 민수는 희망을 느꼈어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동네 복지관이라는 대답을 듣고 온 가족이 달려갔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정말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어머니, 민수가 달려가며 불렀어요. 할머니, 아이들도 따라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당연히 와야죠, 어머니.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을 도우면서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 할머니는 천사예요. 복지관의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냄새 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 손에서 나는 건 약 냄새가 아니라 사랑 냄새예요. 다른 어르신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영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외면했던 거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영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이들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다 제가 꾸며낸 거짓말이에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손자들을 키워준다는 걸 아니까 이제 됐다.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미영은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냄새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포근해요. 민서도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어요. 할머니 냄새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냄새였다는 것을 말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할머니도 복지관으로 달려왔어요. 순덕아 정말 걱정했잖아. 언니 미안해서 어떡해. 순덕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다른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따뜻한 향기 아니겠어? 박할머니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복지관에서의 생활이 의미 있다고 느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를 필요로 해.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도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 가족들은 할머니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자. 민수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것도 응원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도와 독거노인들을 위한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미영도 자신의 인테리어 재능을 살려 복지관을 예쁘게 꾸며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도 복지관에서도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가족들은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미영은 이제 시어머니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할머니를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냄새, 그것은 바로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향기였어요. 할머니를 통해 온 가족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 속에 담긴 사랑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죠. 미영은 할머니에게 매일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졌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이제 할머니는 진짜 자신만의 냄새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헌신의 향기였어요. 복지관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그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냄새란 서로 다른 개성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따뜻한 향기라는 것을. 미영의 세련된 향기, 민수의 남성다운 냄새,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 가득한 냄새가 모두 섞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